네, 좋습니다. 이번 3주차 세 번째 영상은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봤던 그 내용들에 우리가 기초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살펴봤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개념들을 조금 더 끼얹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앱의 기능을 살짝 수정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하는 간단한 목표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린 다음에 이 영상에서는 5초 정도 쉬었다가 저랑 같이 천천히 답을 맞춰보는 느낌으로, 또는 저 사람은 저걸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 같은 거를 살펴보는 느낌으로 3주차 전체 내용의 마지막을 장식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목표는 간단해요. 지난 영상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앱을 잠깐 들고 와 보면 어디냐?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우리 버튼 하나에서 발사 버튼이라고 만들어 놨었고, 그 다음에는 에딧 텍스트 하나 추가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바로 그 텍스트를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하는 부분까지 만들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지정해놨던 작업을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하는 것까지 만들어 놨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ABC 하고 런치 버튼 눌렀다 띄면 ABC 물음표가 나오도록까지 우리가 구성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자, 이번 세 번째 영상에서 제가 제시하는 목표는, 지금은 ABC하고 발사 버튼 누르면 ABC 물음표가 되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약간 일회성에 해당하는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살짝 뷰들을 추가하고 이벤트 핸들러 조금 더 만든 다음에 등등등 해서 사용자가 앱을 켠 다음에 이제까지 입력했던, 저장해놨던 모든 글자들을 이 앱의 뒤편에 차곡차곡 쌓아두고 마지막에 이제까지 입력한 모든 텍스트들을 다 이어붙인 결과를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하는 그런 느낌의 앱을 한번 구성을 해봅시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사용자 입력은 총 3가지가 존재할 거예요. 하나는 텍스트 입력이에요. 요번에는 A, 그 다음엔 B, 그 다음엔 C, 자기가 골라서 입력할 수 있을 만한 에딧 텍스트 하나를 만들어서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입력은 저장 버튼이에요. 지금 에딧 텍스트에 적혀있는 그 텍스트를 앱 뒤편에다가 차곡차곡 쌓아놓는 저장 기능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누르면 이제까지 사용자가 저장해놨던 앱 뒤에 차곡차곡 쌓아놨던 그 텍스트들을 한꺼번에 이어붙여서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를 지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마지막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두 번째 거랑 세 번째 거는 뷰들 중에서 버튼을 배치시켜서 보여주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단 여러분 한번 각자 진행을 해보시고, 대충 다 됐다 내지는 전혀 모르겠다 싶으면 요 째깍째깍거리는 5초 뒤에 이어지는 제 설명 부분을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카운트를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천천히 진행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건 일단 에딧 텍스트 하나랑 버튼 하나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버튼 하나를 또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XML 파일을 먼저 손을 대보고 돌아오도록 합시다. Alt 1 해서 지워줘야겠네요. 됐어요. 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발사 버튼은 세 번째 기능, 마지막에 한꺼번에 보여주는 기능을 위해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이대로 놔두고 버튼 하나를 추가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아이디는 저장이니까 사용자의 측면에서는 입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BT 언더스코어 엔터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텍스트도 버튼이 아니라 엔터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위치 조건을 걸어줘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귀찮으니까 런치 버튼에 왼쪽 기준으로 16,
그 다음에 위는 런치 버튼의 위 기준으로 0만큼이니까 이 엔터 버튼의 맨 위쪽이 런치 버튼의 맨 위쪽과 동일한 세로 위치를 갖도록과 같이 지정하는 게 가능해요.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럴싸하죠. 런치의 윗부분과 엔터의 윗부분은 동일하게 되도록. 만약에 여기서 마진을 잡는다면 런치의 윗부분보다 엔터의 윗부분이 16만큼 더 떨어져 있도록 이니까 16만큼 아래에 위치하도록 될 거예요. 지금은 줄을 맞춰주기 위해서 0으로 잡고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edit 텍스트는 그냥 화면 오른쪽 끝까지 다 포함하도록 마진까지 잡아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놨다 치고 그러면 이제 엔터 버튼 하나 만들었으니까 이 친구를 눌렀을 때 호출하기 위한 이벤트 핸들러랑 연결하기 위한 이 버튼의 onClick 어트리뷰트를 지정을 해두고 XML 파일을 그대로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onClick은 bt_enter 이 버튼의 ID 한 다음에 언더스코어 하고 이 어트리뷰트의 이름이면서 이 이벤트의 이름인 bt_enter_onClick으로 지정해두고 저장하고 자바 파일로 넘어가도록 하죠. 하면 자 XML 파일에서는 저 이름의 메서드를 호출할 거예요 라고 적어놨으니까 .java 파일에는 그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를 적어줘야겠죠. 근데 대충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지금 이미 적혀있는 bt_launch_onClick을 전체를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해주고 이름만 살짝 바꾸고 스타트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 이름은 엔터였어요. 자, 이건 저만 할게요. 지금 저장하고 XML 파일 돌아가면 아까 그 빨간색 네모는 사라지게 되겠죠. 다시 돌아왔어요. 엔터 버튼이 두 번째 기능이니까 얘를 위에다 올려주는 게 좋겠네요. 아까 이름을 위에 걸 바꿀 걸 그랬어요. 그래요. 자, 엔터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지금 edit 텍스트에 담겨있는 그 텍스트를 앱 뒤편에 몰래 쌓아두는 거예요. 그렇게 차곡차곡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런치 버튼을 눌렀을 때 텍스트 뷰에 한꺼번에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그렇게 저장해 두는 차곡차곡 들어오게 될 텍스트들을 모아서 담아두기 위한 이름이 필요하겠죠? 데이터 이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 텍스트랑 관련된 요소들은 우리가 요 앱에서는 텍스트 프로세서 .java에다가 만들어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텍스트 프로세서 .java로 다시 넘어가서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요 프로세스 메서드 정의 있고 그 위에다가 사용자가 에디 텍스트로 입력하는 각각의 텍스트들을 담아두기 위한 데이터 이름으로써 요거는 지금은 조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시다. 스태틱을 붙이고 형식은 스트링 형식이고 이름은 데이터 정도로 하죠. 그다음 세미콜론 찍어주면 일단 선언이 끝나요. 자, 요 친구는 변수라고 부르지는 않고요. 자바에서는 요 클래스 정의 중괄호 안에 이런 식으로 데이터 이름을 선언할 때 요 이름이 데이터네요. 아무튼 요 친구를 필드라고 불러요. 스태틱이 붙어 있어서 스태틱 필드긴 한데 아무튼 이 데이터는 맨 처음에 뭐가 담겨있냐 근따옴표에서 0글자짜리 스트링 값이 담겨있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두고 이제 다른 곳에서 이 데이터라는 이름을 본격적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 영상에서 만들었던 이 프로세스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 뒤에다가 물음표 하나를 붙여서 다시 출고를 하는, 리턴을 하는 메서드였어요. 우리가 지금 이 텍스트 프로세서 클래스가 지원해야 되는 기능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새로 들어온 에디 텍스트에서 끌고 온 텍스트를 데이터라는 이름의 필드에다가 차곡차곡 저장해 두는 거예요. 이때 원래 우리가 이어붙이기를 하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귀찮으니까 입력을 받을 때마다 담겨있는 텍스트들의 뒤에다가 미리 이어붙여 놓도록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나중에 런치 버튼 눌렀을 때는 이미 이어붙여져 있는 이 데이터에 담겨있는 그 스트링을 그대로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지정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이어붙이는 건 한 번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메소드가 2개가 필요할 텐데 지금은 귀찮으니까 이 프로세스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제공해야 되는 기능은 2가지가 다 들어가요. 주석은 저만 칠게요. 뭐라고 쳐야 되냐. 이번 입력을 데이터 뒤에 이어붙이기. 엄밀히 말하면 데이터 뒤에 이어붙이기 라고 말하긴 좀 어렵긴 한데 일단 쉽게 갑시다. 그래서 할당식을 적어야 될 것 같고요. 데이터는 데이터 더하기 이번 입력은 인수로 들어올 거니까 str. 그쵸? 요 str은 요 str이에요. 그 다음에 return을 이미 이어붙인 이제까지 입력받은 그 텍스트들을 다 이어붙인 결과를 return하도록. 이제까지 입력받은 모든 텍스트들을 이어붙인 결과를 return. 그죠? 매번 호출 받을 때마다 이번 호출에서의 입력을 붙이고 그래서 그 이번 이어붙인 것까지 해서 그 결과를 return할 거예요. return 값을 쓰냐 마냐는 저쪽에서 알아서 결정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단순히 이어붙이기까지는 성공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A하고 엔터하고 B하고 엔터하면 데이터 자리에는 A, B 딱 달라붙은 2글자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를 희망한다 라면 이대로 놔두시면 되겠고 그걸 희망하진 않는다라면 이건 기호에 따라서 이렇게 띄어쓰기 글자 하나를 중간에 끼워 넣는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저는 쉽게 가기 위해서 그냥 붙일게요. 자, 그러면 프로세스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적당히 이번 새로운 목표에 맞게 고쳐둔 상태예요. 그럼 메인 액티비티 점 작업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엔터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에딧 텍스트에서 끌고 와서 텍스트 프로세스에 우겨 넣는 거예요. 따라서 텍스트 뷰 이건 필요 없고요. 에딧 텍스트는 필요하고요. 그래서 텍스트 프로세서 하고 점 찍으면 프로세스 메서드 이름처럼 이제 데이터라는 이름도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리 만들어 놓은 프로세스란 친구를 쓸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겨 넣을 때는 에딧 텍스트에 있는 get 텍스트에서 텍스트 어트리뷰트 값에 일반적인 자바에서 쓰는 스트링 형식 표현을 우겨 넣어주면 돼요. return 값은 그냥 땅바닥에 던지면 돼요. 그러면 bt underscore enter underscore onClick 엔터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에 대한 내용의 구성이 끝이 나요. 자, 그 다음에 발사 버튼을 눌렀을 때는 이제는 텍스트 뷰는 필요하지만 에딧 텍스트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우리의 목표는 텍스트 프로세서에 들어있는 이제까지 입력한 결과를 다 이어붙인 그 스트링 값을 꺼내와서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새로 지정해주면 돼요. 따라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고쳐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프로세스 메서드를 미리 목표에 맞게 구성해 놨으니까 프로세스하고 요번엔 새로운 입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따옴표에서 0글자짜리를 집어넣고 호출을 하면 그쪽에서 0글자짜리를 뒤에 붙이고 리턴을 하겠죠. 그러면 있는 그대로 리턴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어지겠죠. 귀찮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프로세스 메서드로 호출한 결과에 해당하는 리턴 값을 그대로 텍스트 뷰에 텍스트 어트리뷰트로 셋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코드 구성까지 끝나요. XML 파일 구성 아까 끝냈고요. 바로 실행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5초를 추가로 기다릴게요. 여러분이 진행했던 거랑 제가 여기 영상에서 같이 진행한 거랑 살짝 비교해 보는 시간도 필요할 테니까요. 실행된 것 같으니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잘 된 것 같아요. 헬로 월드 해서 A하고 엔터를 하고요. 그 다음에 B하고 엔터를 하고요. 그 다음에 C하고 엔터를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런치 버튼을 누르면 ABC라고 제대로 잘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여기서 또 D하고 엔터하고 런치하면 이젠 ABCD가 나오겠죠?
우리가 새로 만든 데이터라는 이름의 필드에 이어붙이는 기능만 들어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원한다면 추가적인 버튼을 더 배치를 해서 클리어 버튼이라든가 그런 거를 배치를 하고 그걸 눌렀을 때는 데이터는 큰 따옴표 세미콜론과 같은 코드를 실행하도록 메소드 내용을 구성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기서 아마 여러분이 제가 이제까지 컴퓨터 프로그래밍 관련 수업을 조교 업무를 시작한 거는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강사 업무로 하면 3, 4년 정도 된 것 같고요. 이제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난관을 겪고 있다라면 보통은 7, 80%는 아직 적절한 이름을 미리 선언을 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이름이 덜 갖춰진 상태에서 지금 들고 있는 것만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니까 더 복잡한 수식을 적는다든가 아예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출력하기 위한 방도가 전혀 떠오르질 않는다든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프로 수업은 우리 수업 계획서랑 이런 데도 조금은 적혀 있기는 했지만 데이터 흐름이랑 코드 흐름 이런 얘기들을 곁다리로 조금씩 들고 갈 예정이고 여러분이 앱을 만들 때도 우리가 이전에 만들었던 보편적인 프로그램이랑 그 데이터 흐름, 코드 흐름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사실만큼은 동일해요. 다만 조금 더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가 들어간다거나 하는 그런 게 추가적으로 들어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 마지막 목표가 들은 거에 비해서는 제가 제시한 답안이 상당히 어처구니 없이 쉽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아마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왜 저거를 생각을 못했지? 또는 여러분이 조금은 더 목표를 본격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이전에 아마 여러분 배웠을 리스트라든가 배열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려고 시도한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등등. 그래서 자신이 이번 3주차 세 번째 영상의 마지막 목표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었나, 지금 이 간단한 해법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나 를 살짝만 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다음 주 4주차 영상에서는 이제까지 살펴봤던 걸 정리를 하는 슬라이드로 정리를 할 거예요. 시간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 내용과 살짝 별개로 우리가 애프로 수업 요번에 같이 진행하면서 후반부에선 결국 큰 과제를 하게 될 텐데 그 큰 과제에서는 우리 수업에서 새로 등장한 액티비티니, 뷰니, 이벤트니 같은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요전 수업들에서 충분히 들고 왔던 데이터니 코드니 뭐 필드라고 부르긴 하지만 뭐 변수니 함수 메소드니 같은 것들도 결국은 꽤나 자주 사용될 거고 여러분이 실제로 키보드를 치는 대부분은 여전히 수식에 해당하는 코드들일 것이다 같은 것들을 이번 마지막 영상을 통해서 마지막 목표를 직접 도전해 보면서 조금은 느낄 수 있었기를 희망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이제 3주차 준비된 내용은 다 끝이 나요. 다음 주는 요번 세트, 요번 블록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주차가 되고 정리를 하게 될 것 같고 그쪽은 이제 우리 수업에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살짝 더 주의 깊게 시험 기간 직전에 한 번 더 들어볼 만한 그런 정리 내용이니까 저도 열심히 준비를 해서 차곡차곡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보느라 고생 많았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